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이 입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이 웰다잉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사회에 웰다잉이 장착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국웰다잉연구회 권영구 회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일명 웰다잉법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법률이 사실 웰다잉법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좀 이름이 깁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간단히 연명의료법이라고도 하고 웰다잉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법안 내용이 이제 그 호스피스에 관한 것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웰다잉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 중단이 가능한지를 명문화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그 지원 근거, 그러니까 완화 의료하고 상담 치료 이 두 가지가 주로 핵심을 이루는데요. 호스피스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두 가지로 임종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호스피스 서비스의 지원 근거, 완화 의료나 상담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안을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걸 하려면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의사 선생님 판단하시기에 이 환자 상태가 이제 치료를 계속 더 해봐야 희생될 가능성이 없고 그 상태가 계속 악화돼서 이제 머지않아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이제 소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야지만은 이 연명 치료 중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본인의 의견이 어떠했느냐, 본인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본인의 의사 표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은 말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 치료 투여도 안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그 의사 표시를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병원들이 그런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는 그 양식 같은 것도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또 환자가 평상시에 온전한 정신일 때 나는 이런 경우에 닥쳤을 때 그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해서 두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법이 되면은 앞으로는 이걸 관리하는 그 어떤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 같은 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거를 등록을 하면은 등록한 그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있죠. 본인의 그 의사를 뒷받침하는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본인의 의사를 이제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느냐. 예를 들면 환자 의식 상태가 정상적이 갑자기 안 해서 사고를 당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럴 경우 이제 직접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이분의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분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족들 중에 두 명 이상이 증인으로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 의사 상태를 봐가지고 중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고 해서 뭐 확인이 안 되는데 본인 의사도 확인 안 되고 사전 의료 의향서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 가족 중에서 누가 이분이 평상시에 뭐 죽음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의사를 잘 모르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없다 이거죠. 그럴 경우는 가족들이 이제 같이 전원 이제 합의를 해서 자 지금 뭐 어머님은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은 그걸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뒷받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환자가 만약에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네. 법정 대리인 등이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연명 치료를 어떻게 중단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친권자나 또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의사표시를 본인들 판단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하는 걸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그것조차도 없고 또 뭐 합의를 할 의견을 가지고 올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제 우리 이 각 병원들이 보면은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병원 윤리위원회, 의료기관에 있는 윤리위원회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스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볼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이 연명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강의도 하고 많이 다니는데 예. 여쭤보면은 거의 다 안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도 이게 뭐 한 8, 90% 수준으로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이런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예. 아직까지는 조금 이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도 차차 바뀌어갈 수도 있겠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을 통해서 이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됐던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질환들이 추가로 허용이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지금까지 이제 이게 해당되는 게 연명 치료 중지는 이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 그런데 완화 의료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 중에 사실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꼭 이 완화 의료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서비스 같은 것도 좀 해야 돼요. 말하자면 여명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면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정되게 잘 하려면은 이건 어떤 질병의 치료라기보다도 그분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런 서비스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지원 근거도 좀 마련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완화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좀 키워서 상담 치료도 같이 진행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웰다잉이 정착되려면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설도 확충하고 서비스하는 인력도 확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 전반적인 사회 죽음 문화가 돼야지만은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호스피스 병원 같은 데 간다든가 말기 치료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의문도 갖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의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교육도 사실은 이제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시켜야 되거든요.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근데 이거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선 우리 사회 지도층부터 이것을 좀 이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 그 공무원이라든가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뭐 이런 분들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사람 살리는 데만 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거는 사실은 좀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래서 이 사회 지도층부터 잘 하면은 그게 그분들이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장기간 교육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 웰다잉 연구회 권영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